안녕하세요. 백세 청춘 연구소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엇부터 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으니까 하고 벌컥벌컥 냉수를 들이키거나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알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아침 습관, 나아가 여러분의 건강 상식을 송두리째 뒤흔들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노화와 질병의 진짜 원인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해결하는 아주 간단하고도 놀라운 방법, 아침에 이것 한 잔의 비밀입니다. 이것 한 잔이 여러분의 뱃살을 줄여주고 치솟는 혈당을 잡고 만성 염증을 가라앉히며 심지어 치매 예방과 피부 건강, 변비까지 해결해주는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아침이 180도 바뀔 것을 약속드립니다. 인트로. 노화와 질병의 진짜 원인, 이것 부족. 노화는 무엇일까요? 주름이 늘고 머리가 휘어지고 기력이 떨어지는 것?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노화는 곧 몸속 수분 감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 우리 몸의 수분은 80%에 달하지만 60대가 되면 50%까지 뚝 떨어집니다. 이 만성적인 수분 부족이 모든 질병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우리 몸의 수분은 단순히 목마름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혈액을 만들고 영양소를 운반하며 노폐물을 배출하고 세포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세포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며 결국 모든 장기의 기능이 떨어져 각종 질병에 취약해집니다. 1. 충격. 고혈압의 진짜 주범은 소금이 아니다. 상식 파괴. 오랫동안 우리는 소금은 고혈압의 주범이니 싱겁게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습니다. 혹시 지금도 싱겁게 드시려고 노력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최근 과학계에서는 이 상식을 뒤엎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고혈압의 진짜 주범은 소금이 아니라 당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논란의 배경. 우리는 왜 짠 음식을 먹으면 몸이 붓고 혈압이 오른다고 느꼈을까요? 짠 음식을 먹으면 몸이 수분을 끌어들여 희석하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으로 혈액량이 늘어 혈압이 오를 수는 있죠. 하지만 우리 몸은 똑똑해서 나트륨 수치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과도한 나트륨은 땀이나 소변으로 배출되죠. 문제는 만성적인 당분 섭취에 있습니다. 당분이 혈압에 미치는 영향. 설탕과 같은 정제된 당분을 많이 섭취하면 우리 몸은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합니다. 그런데 이 인슐린이 놀랍게도 신장에서 나트륨 배출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즉, 당분이 많으면 소금을 덜 먹어도 몸 밖으로 나트륨이 잘 빠져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게다가 당분은 혈관 내피세포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염증을 유발하며 이는 고혈압으로 직결됩니다. 실제 연구 결과. 한 연구에서는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는 것보다 설탕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혈압 강화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고혈압 환자에게 저염식과 저당식을 동시에 시켰을 때 저염식만 한 그룹보다 저당식 그룹의 혈압이 더 크게 감소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것은 소금을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질 좋은 소금을 적정량 섭취하는 것은 우리 몸의 중요한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오히려 과도한 저염식은 몸에 무리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진짜 경계해야 할 것은 혈압을 은밀하게 올리는 설탕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2. 몸속 수분이 줄면 생기는 끔찍한 일 5가지. 혈당, 뱃살, 치매, 위험.
몸속 수분이 줄어들면 단순히 목이 마른 것을 넘어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께 특히 치명적인 5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액 농도 증가, 혈당 급등 위험. 수분 부족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혈액 속 당분 농도를 높입니다. 이는 마치 농축된 시럽처럼 혈당 수치를 급격히 올리는 원인이 됩니다. 만성적인 탈수 상태는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당뇨병 발병 위험을 높이거나 이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의 혈당 관리를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신진대사 저하, 뱃살 증가. 우리 몸은 물이 부족하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보다 저장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또한 신진대사 자체가 느려져 칼로리 소모가 줄어들고 노폐물이 잘 배출되지 않아 체지방, 특히 복부 지방이 쌓이기 쉽습니다. 이 뱃살은 또 다른 염증과 질병의 원인이 되죠. 뇌 기능 저하, 치매 위험 증가. 뇌는 8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분이 1%만 부족해도 집중력과 기억력이 저하되고 2% 이상 부족하면 인지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탈수는 뇌 세포에 손상을 주고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인지 기능 장애 및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관절 및 피부 건조, 노화 가속화. 관절액과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수분은 필수적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관절 마찰이 심해져 통증이 심해지고 피부는 건조하고 푸석해지며 주름이 깊어집니다. 이는 단순한 미용 문제를 넘어 신체 기능 전반의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지표입니다. 소화 불량 및 변비 심화. 장 속 내용물은 충분한 수분이 있어야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대변이 딱딱해지고 장 운동이 저하되어 만성 변비와 소화 불량이 심해집니다. 장 건강은 면역력과도 직결되므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처럼 몸속 수분 부족은 단순히 갈증을 유발하는 것을 넘어 우리 몸 전체를 병들게 하는 은밀한 주범입니다. 3. 왜 맹물이 아닌 이것을 넣어 마셔야 하는가? 체액 농도의 비밀. 그럼 이제부터 이 만성적인 수분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맹물을 많이 마시면 되지 않느냐고요? 아닙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체액은 0.9%의 염분 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리식 염수 농도라고 부르죠. 우리 몸의 세포들은 이 농도에 익숙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만약 아침에 아무것도 넣지 않은 맹물만 벌컥벌컥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갑자기 들어온 저농도의 물을 흡수하기 위해 기존의 체액 농도를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이 과정에서 맹물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세포 밖으로 배출되거나 심한 경우 체액 농도가 너무 묽어져서 중요한 전해질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몸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우리 몸의 체액 농도와 유사하게 맞춰 마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질 좋은 소금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소량의 소금을 물에 타서 마시면 우리 몸은 이것을 맹물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흡수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 수액을 맞듯이 세포 속으로 물과 미네랄이 부드럽게 스며들게 되는 것이죠. 4. 아침 이 물 한 잔의 놀라운 효능 5가지. 뱃살, 혈당, 염증, 피부, 변비 해결. 이제 아침에 소량의 질 좋은 소금을 넣은 물 한 잔이 여러분의 60대 이후 건강에 어떤 놀라운 효능을 가져다 주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뱃살 제거 및 체중 관리. 앞서 말씀드렸듯 수분 부족은 신진대사를 저하시켜 뱃살을 늘립니다.
아침 소금물은 몸속 수분을 채워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고 지방을 에너지로 더 잘 태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또한 독소와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여 몸의 부종을 줄이고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마치 몸속 엔진에 깨끗한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혈당 안정화 및 당뇨 예방 소금물은 혈액의 농도를 조절하여 끈적한 혈액을 맑게 하고 이는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몸의 세포가 충분한 수분을 공급받으면 인슐린에 대한 반응성이 좋아져 혈당이 더 효율적으로 조절됩니다. 당뇨 전 단계이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께 특히 주목할 만한 효능입니다. 만성 염증 감소 및 면역력 강화. 몸속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염증 물질이 몸 밖으로 잘 배출되지 못하고 이는 만성 염증으로 이어집니다. 아침 소금물은 혈액순환을 促진하고 노폐물 배출을 도와 몸속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은 백혈구 등 면역 세포의 활발한 활동을 도와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피부 탄력 및 노화 방지. 촉촉한 피부는 충분한 수분에서 나옵니다. 아침 소금물은 피부 세포에 수분과 미네랄을 공급하여 피부의 건조함을 개선하고 탄력을 높여줍니다. 피부 장벽 기능을 강화하여 외부 유해 물질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궁극적으로는 피부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피부는 동안의 비결이자 외부 세균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중요한 방어선입니다. 쾌변 촉진 및 변비 해소. 60대 이상 어르신들께 흔한 변비는 고통스럽고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아침에 마시는 소금물은 잠자는 장을 부드럽게 깨우고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딱딱해진 대변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이는 장 운동을 활성화하여 묵은 숙변을 제거하고 쾌변을 유도하여 만성 변비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규칙적인 배변 활동은 장 건강뿐 아니라 전신 건강의 기본입니다. 이처럼 아침에 마시는 소금물 한 잔은 단순한 갈증 해소를 넘어 우리 몸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활력을 되찾아주는 기적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5. 현명하게 마시는 법 1. 이 소금을 써야 약이 됩니다. 천일염 vs 정제염. 소금물이라고 해서 아무 소금이나 마시면 되나요? 절대 아닙니다. 소금의 종류가 매우 중요합니다. 시중에는 수많은 종류의 소금이 있지만 우리 몸에 약이 되는 소금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천일염입니다. 천일염 바닷물을 햇볕과 바람으로 증발시켜 얻는 소금입니다. 나트륨 외에도 칼슘, 마그네슘, 칼륨, 아연 등 우리 몸에 필요한 80여 가지 이상의 천연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미네랄들이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을 맞추고 신경 기능과 근육 활동을 돕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정제염. 바닷물을 전기 분해하여 불순물을 제거하고 염화나트륨만 남긴 소금입니다. 순수한 염화나트륨 99% 이상으로 미네랄 성분이 거의 없습니다. 요리용으로는 편리하지만 미네랄이 부족한 정제염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미네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간수가 충분히 빠진 3년 이상 묵은 천일염을 사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간수가 빠진 천일염은 쓴맛이 적고 미네랄의 흡수율이 높아 몸에 더 유익합니다. 간혹 히말라야 핑크 소금도 미네랄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가격이 비싸고 원산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 믿을 수 있는 국산 천일염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6.
현명하게 마시는 법 2. 하루 적정량과 농도 2. 공식 기억하세요. 아무리 좋은 천일염이라도 과유불급입니다. 너무 짜게 마시면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체액 농도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적정량과 농도를 알려드립니다. 적정 농도. 물 1리터에 천일염 2-3g. 이 농도는 우리 몸의 체액 농도인 0.9%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일반적인 음료보다도 묽은 농도입니다. 물 1리터 기준 천일염 2-3g. 약 티스푼 2분의 1에서 1개 정도를 넣어 잘 녹여 드시면 됩니다. 물 500ml. 생수 한 병 기준 천일염 1에서 1.5g. 약 티스푼 4분의 1에서 3분의 1개 정도를 넣어 마십니다. 적정량. 하루 500ml에서 1리터. 아침에 한 번에 1리터를 마시기 어렵다면 500ml를 마시고 점심 전후로 다시 500ml를 마시는 식으로 나눠서 섭취하셔도 좋습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기. 가장 효과적인 시간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공복에 마시는 것입니다. 자는 동안 부족해진 수분을 채우고 장을 깨워 배변 활동을 돕는 데 가장 좋습니다. 미지근한 온도로. 너무 차가운 물은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미지근한 정도의 온도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천천히 나누어 마시기.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기보다는 10에서 15분 동안 천천히 나누어 마시는 것이 흡수율을 높이고 몸에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주의사항. 처음에는 아주 적은 양부터 시작. 소금물 섭취가 처음이라면 천일염을 1g 정도로 아주 소량부터 시작하여 몸의 반응을 살피고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몸의 반응 살피기. 소금물 섭취 후 메스꺼움, 설사, 부종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7. 안전이 최우선. 이런 분들은 절대 마시면 안 됩니다. 주의사항. 아무리 좋은 효능을 가진 방법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에는 특정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으므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절대 아침 소금물 섭취를 삼가거나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시작해야 합니다. 고혈압 환자 약 복용 중인 경우 소금물 섭취가 혈압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결정해야 합니다. 신장 질환 환자. 신장 기능이 저하된 경우 나트륨 배출 능력이 떨어져 체내 나트륨 축적으로 인한 부종이나 심장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절대 금기입니다. 심부전 환자. 심장의 기능이 약해진 경우 체내 수분량이 늘어나면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종이 심한 사람. 특별한 이유 없이 몸이 잘 붓는 체질이라면 소금물 섭취 전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약물 복용 중인 경우. 이뇨제, 스테로이드 등 특정 약물은 전해질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꼭 명심해 주세요. 결론. 100세 청춘을 위한 아침 기적의 물 최종 정리 및 마무리. 자, 오늘은 노화와 질병의 숨겨진 원인인 수분 부족과 이를 해결하는 아침 소금물 한 잔의 놀라운 비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노화는 곧 수분 감소. 몸속 수분이 부족하면 혈당, 뱃살, 치매 위험이 커집니다. 고혈압의 진짜 주범은 당분일 수 있다는 최신 연구에 주목하고
질 좋은 소금을 현명하게 섭취하는 지혜를 가지세요. 아침 소금물 한 잔은 신진대사 활성화, 혈당 안정, 염증 감소, 피부 탄력, 변비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을 사용하고 물 1리터에 2-3g 정도의 농도로 미지근하게 천천히 마시세요. 고혈압, 신장질환, 신부전 등 특정 질환자는 절대 섭취를 금하거나 의사와 반드시 상담 후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음식과 마시는 물, 그리고 습관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부터 이 아침 기적의 물 습관을 시작하여 여러분의 100세 청춘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 가시길 100세 청춘 연구소가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놓치지 않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년층에게 치명적인 이 음식 조합 피하세요. 혈관, 뇌 건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지금까지 100세 청춘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